지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90%입니다. 와, 이게 처음부터 너무 센데? 1500 정도의 손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에이 뭐 1500 갖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분한테 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팔지 말자는 생각이라 10년을 묶어둘 생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름 국민 우량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패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앱을 삭제하고 지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동학 개미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나도 조금씩 투자해서 용돈 한번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딱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 직접 제 돈이 들어가야 공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수익이 나면 그걸로 또 재투자하는 나름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주식계하는 지인이 현대바이오가 앞으로 오를 거라 말을 해줬어요. 한 주만 살까? 그치, 처음에 무서워서 많이 못한다니까? 10주만 살까 고민하다가 첫 주식이다 보니까 5개만 사왔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꼭 저렇게 주식 첫 종목이 꼭 벌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180%가 뛰더라고요. 이러니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네요. 더 많이 넣을 거 후회했습니다. 저거 후회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물타기를 했고요. 점점 규모가 비자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 지인이 다음엔 대응을 추천해줬어요. 코로나 때다 보니 제약주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지인은 저에게 이 주식은 이때쯤 팔고 나와, 알겠지? 라고 말해줬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니까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1원이라도 손해나면 팔지 않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이 스타일을 고수해 왔는데 이게 맞을까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20, 현대차 마이너스 36, 네이버 마이너스 52, 대웅 마이너스 75. 와, 신풍도 샀어? 신풍 마이너스 89. 돈은 녹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입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어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근데 너무 귀엽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보듬어주고 싶다. 좀 되게 붙잡고 좀 알려주고 싶다. 그죠? 이게 공부한다고 돈이 벌릴까? 운의 영역에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역시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고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무섭습니다. 9년 정도 일하고 모은 피 같은 종잣돈이요.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요. 1500만 원 마이너스인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부동산은 몇천 몇억씩 등락이 있잖아요. 제 일은 수명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프리랜서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빨리 찾거나 재테크를 잘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 외에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구해줘 얼굴에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약주가, 그러니까 이분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약 테마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들고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걸 물어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는 싶은데 위험한 건 하기 싫대요. 이분 진짜 할 얘기 많겠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보면 맨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83,000원에 사셨네요. 그래서 적금처럼 사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냐면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가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지금 7만원 초반대일 텐데 한 만원 정도 마이너스이신 것 같고요.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 현금이 3억 천인가요? 3억 천이요. 3억 천 정도 있으시네요. 근데 저 현금에 왠지 이제 부동산 이런 전세금 이런 거 들어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분의 지출이 한 200만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저축하시는 프리랜서셔가지고 작게 벌 때는 뭐 250만원부터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버실 때도 있어서 근데 이 들쭉날쭉이라 평균 한 40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런 거네요. 제가 이제 통화하면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미리 얘기를 한다면 그 주식에 대한 관념이 많이 잘못돼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은 테마로 움직인다. 근데 한국 주식만 하고 있어요. 사실 테마로 움직일 것 같으면 본인이 테마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왜곡을 해야 되는데 테마를 했어요. 하기는 제약이랑 이제 풍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저런 게 풍력이에요? 저 밑에 거는 그 밑에 SK 오션플랜트랑 CS 베어링이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그런 걸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애초에
주식은 테마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대강 사게 되는 거고, 또 산 다음에도 테마니까 언젠가 한번 테마가 제대로 붙으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의 그렇지, 세계관에서는. 그렇네. 그래서 그게 많이 잘못돼 있고,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쭉쭉 얘기를 해나가면 노란 거북이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듣고 계셨나요?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손에 땀나요. 손에 땀나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목소리는 아주 청량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거 다행이다. 목소리가 그래도 밝아서 다행이네요. 사실 이거 뭐 1,500만 원 뭐 작은 돈 아니지만 아주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1억 5천 15억을 벌 거니까 상관없어요. 맞아요. 지금 아까 현금으로 저축하신 게 한 2억 정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현금이나 뭐 보증금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아니요, 보증금 없고 제가 거기 재수한데 잘못 적어가지고 3억 천이 아니라 2억 6천. 그렇군요. 돈 열심히 모으셨네요. 그러니까 9년 만에 그럼 1년에 2천 이상씩 모은 거거든요. 2에서 3천? 거의 뭐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후 월급 같은 걸 다 모으신 건데, 이게 보면은 그게 2억 6천이 있는데 뭐 1,500 그걸 해보면 주식 기준으로는 반토막이지만 사실은 뭐 10%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노란 거북이님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억 6천을 집어넣으면 10%만 벌면 바로 기존의 3천만 원의 자산의 2배 더블업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처분하면 될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제약주도 언젠가 테마가 한번 돌 때까지 들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처분하면 될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대상홀딩스라는 주식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구나. 이제 주식에 관심 많이 끄셨네요. 네. 미국 주식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주식을 공부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99.99세로 돌아가신 찰리 먼거 부회장이 팟캐스트에 99.98세에 출연을 했어요. 지난달에.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팟캐스트라는 걸 나왔어요. 출연하시고 돌아가셨네. 네. 근데 거기서 질문을 월부랑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찰리 먼거 할아버지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만나라 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투자의 접점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혼자서 생각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아는 거지. 너나리님 같은 경우도 임장을 다니면서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뭐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당장 국내 시장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미국 주식 조금 보고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아예 끈 거니까 접점이 되게 적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건데 대상홀딩스라는 주식이 최근에 상한가를 3번이나 갔던 걸로 알고 있고, 대상홀딩스 뭐 우선주 이런 것들은 오늘도 상한가 한 거나 뭐 그래요. 왜 그랬냐? 이정재 씨 알죠? 영화배우. 네. 그분이 최근에 누구 만났는지는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네. 누구 만났죠? 연애하는 만남 말고 이게 같이 만나서 밥 먹었거든요. 몰라요. 그렇군요. 네, 법무부 장관이랑 밥을 먹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이분 관심은 또 있어. 안 볼 뿐이지. 이거 지금 솔깃한 뉴스야. 근데 둘이 원래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거 밥 먹었다는 걸 인스타그램인가 어딘가 올렸더니 이정재 여자친구가 임세령 부회장이라는 건 알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구나.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요새 잘 나가는 정치인인데 이정재랑 친구야? 절친이야? 그러니까 이정재의 여친인 임세령이 하는 대상이 뭔가 나중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상한가를 계속 간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정치인 테마주라 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제가 오늘
정치인 테마주로 돈을 버신 분을 만났어요. 점심 때. 네. 근데 그분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투자의 구루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 왜 테마주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상홀딩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상홀딩스 자회사에 대상 웰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웰라이프라는 회사가 뭘 만드냐 하면은 노인, 환자가 일반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 먹는 유동식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뉴케어라고. 네, 그게 뭔지 알아요.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은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뉴케어 제품이 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은 대상홀딩스 하도 큰 회사니까 뭐 이것도 만들고 뭐 고추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이 투자자는 대상홀딩스 안에 대상 웰라이프가 있는데 걔네가 뉴케어라는 제품 만들고 이게 되게 미래 성장 동력이네.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저평가돼 있네라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 가치를 분석해놓고. 네. 근데 테마가 딱 붙은 거야. 땡큐.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올랐으니까. 원래 2배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오를지는 신도 몰라요. 네. 이게 노란 거북이님이 가지고 있는 테마주와 그 훌륭한 투자자가 가진 테마주의 매매 방법의 차이인 거죠. 거네. 그분은 본질 가치, 말하자면 제약주라고 하면은 뭐 신풍제약이 됐건 뭐 종근당이 됐건 그게 이런 정도의 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산한 후에 이런 테마도 붙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고수, 그런 테마가 없어도 나는 기다릴래 라고 하면 중수. 근데 나는 테마만 보고 언젠간 오겠지 라고 하는 건 하수인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초반에 올해 테마 막 짚어봤잖아요. 다시 오는 테마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주에 당연히 테마가 올 수 있죠. 근데 신풍제약이 다시 테마를 얻어가지고 다시 10배를 갈 일은 거의 없다고요. 네. 왜냐면 그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신풍제약 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란 거북이님 같은 주주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일종의 작전 또는 테마주를 띄우려는 세력이 있다 쳐봐요. 네. 그럼 신풍제약을 건드려서 올리려고 하면 노란 거북이님 같은 사람이 손실 보고 있던 사람이 땡큐하고 자꾸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주가를 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깨끗한 주식에 가서 테마를 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너무 테마가 다시 돌아올 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2번 질문을 보면 3번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올라가지 않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위험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다. 불가능합니다. 네. 돈을 벌려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요. 근데 돈을 안 벌어도 돼요. 나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편안하려면 돈을 안 벌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고요. 뒤늦게 봐서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 해볼까요? 재작년까지 가장 잘 됐던 주식, 테슬라보다 더 잘 됐던 주식 중에 노란 거북이님이 지금 관심 있는 미국 주식, 거기다 테크 주식 중에 혹시 카바나라는 주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파페치라는 주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군요. 오르는 것만 보시는군요. 2021년까지 끊어서 보시면 그 주식이 10년 동안 100배 올랐어요. 거의 둘 다. 테슬라도 100배 올랐죠. 근데 그 주식 어떻게 됐냐면 카바나 100분의 1 토막 났고요. 파페치는 한 30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상장 폐지 한대요. 그 회사가 잡주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보다 큰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없을 만큼 아주 핫한 주식. 얘기를 해보자면 카바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파페치라고 하는 거는 명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아주 혁신적인 회사였어요. 테슬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엔비디아도 반도체, AI, 혁신적이죠. 그런데 내가 꼭 테슬라를 지금 고르면 계속 갈 것 같지만 내가 만약 테슬라가 아니라 파페치나 카바나를 골랐더라면, 삼성전자가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를 골랐더라면 그러면 우상향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생존 편향이라 불러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른 거, 가장 편안하게 오르는 것 같은 거를 나는 들어간다.
2020년, 21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카바나를 투자하고 파페치를 투자하고 카카오를 투자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진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걸 알고 있어도 힘들거든요. 테슬라가 계속 오른 것 같지만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나고 했다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반의 반토막. 테슬라를 투자했는데 1500을 투자했는데 다시 반의 반토막 돼가지고 300이 됐다. 근데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 견디기가. 근데 공부를 안 하면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노란 거북이님이 한 발 좀 떨어진 상태에서 관조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고, 죽음을 건너온 사신이라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게 편안해 보이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뭐 얼굴 좋아 보이죠. 그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그렇게 참혹하다고요. 그거를 할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노란 거북이님이 현재 소득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만으로도.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프리랜서 9년 했는데 앞으로 이거 몇 년 더 하기 힘들겠네? 그것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이 투자를 다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게 덜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지금처럼 제가 대상홀딩스 이정재 얘기했는데 답이 탁탁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발을 너무 많이 빼고 계신 거라서 조금 더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 나서 재밌는지 아닌지를 결정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사연을 보면서. 네. 지금 이제 소득이 프리랜서로서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의 수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몇 년 못하는 일이다라고 적으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직업을 하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생물학적 나이가 계속 먹어가잖아요. 지금 몇 살이시죠? 잘 35이. 아이고, 가지가.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이에요? 윤석열 나이. 34살입니다. 아우, 너무 젊다.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해야 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생물학적으로 너무 젊으신데요? 네. 앞으로 65세 더 살아가셔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일단, 업계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은 거여서 제가 당장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길어야 한 5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케바케겠지만 저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이제 좀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5년 정도 안에 이 자산을 좀 더 똘똘하게, 사실 2억 얼마 가지고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집을 사거나 저의 정말 나중에 노후 그리고 결혼했을 때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까지 저는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항상 최악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의 노후도 좀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집도 마련하고 이걸 생각을 하면 2억 6천은 사실 너무 적은 돈인 것 같은 거예요. 뭐 예금, 적금 이거 말고는 주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 주식 얘기보다 이 오늘의 재테크 고민에서 사실 노란거북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나위님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투자자로서.
근데 어쨌든 간에 40살에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거고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2억 6천으로 부족하고요. 주식을 해서도 부동산을 해서도 안 돼요.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 사고 뭐 하고 한다. 만약에 혼자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제 생각에는 한 10배는 불려야 되거든요. 그건 5년 안에 불가능해요. 5배도 불가능해요. 한 2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거북이님이 만약에 제 여동생이었으면 저는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득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부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술을 내가 몸을 또는 나의 시간을 좀 덜 쓰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뭔지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방안을 세워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해도 소득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2억 6천으로 나는 노후 대비해야 되고 애기 하면은 나는 일단은 전업주부 할 거고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전업주부 안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을 찾거나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때 이후에 예를 들면 40살에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 건데 그때 뭘 할 수 있냐 내가 5년 후, 6년 후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가지고 계신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걸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취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지 그게 없는 상태나 적은 상태 최악을 가정했을 때 그거를 자산의 시세 차익으로 5년 내에 만든다? 최악의 경우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노란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은 오래 하셨지만 투자는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제 저나 현준 대표가 그러면 우리 노란 거북이님이 보고 있지 않은 사이드, 그러니까 투자라는 사이드의 현실적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현준 대표님은. 3년, 4년, 5년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막 10배씩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 노란 거북이님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리스크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1명, 2명이 나오기 위해서 98명, 99명의 전우들이 사라져갔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들 저 보면서 강의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노나이님은 어떻게 투자했고 했냐? 그럼 제가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와 진짜 좋겠네요 라고 하지만 제가 거기서 현실적인 부분 얘기해요. 저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기꾼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왔다고 말해요. 내 전우들은 많이 사라졌다. 제 생각에 현준 대표님이 대학 때부터 투자했는데 현준 대표님 전우 중에 여전히 주식 투자 안 하고 심지어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대다수입니다. 그죠? 저 주식 투자 동아리 했잖아요. 아, 그니까요. 거기서 저랑 한 1년 상관으로 동기가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5명?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저는 한 60명 중에 2명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초보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노란 거북이님이 막 기가 죽거나, 이것도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하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50억, 100억 얘기 너무 쉽게 하지만 사람들이 50억, 100억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낮은 확률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랑 현준 대표님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10억 정도는 어떨까? 10억 정도가 되는 순간 생존율이 엄청 올라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10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생존율이 올라감과 동시에 내가 하는 짓도 덜 위험한 짓을 하니까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50억, 100억을 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이제 우리 노란거북이님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간극을 지금 메우고 있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목표로 일단 합시다, 우리. 네.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운 좋으면 30억, 50억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노란거북이님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쉽게 말하면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차곡차곡 쌓아야 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후의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 돼요. 투자를 잘하려면. 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자꾸 이러면은 자꾸 안 좋은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투자해서 손실이 났거나 특히 부동산은 손절도 쉽게 안 돼요. 전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안 팔려갖고.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초반에 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네. 그럼 제가 초반에 투자했으면 저한테 그 투자가 100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안 한 거예요. 포기 안 하고 그걸 복귀해서 좋은 투자들을 하는 거죠. 자, 좋은 투자를 하면 첫 번째 투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천이 났어요. 네. 두 번째 투자에서 플러스 1억이 났어요. 세 번째 투자에서는 플러스 5억이 나고요. 네 번째 투자에서는 갑자기 뭐 플러스 3천으로 줄어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왜 쟤는 마이너스 3천일까? 왜 얘는 1억을 벌었을까? 도대체 얘는 왜 5억이나 벌었을까? 얘는 왜 3천밖에 못 벌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실력에 맞는 건당 수익으로 수렴하게 돼요. 부동산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아, 이거 내가 1억 정도 투자하면 한 3억 정도 벌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점점 건당 수익이 약간 일정해지고요. 되게 세련돼지고 힘들이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투자자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부동산 투자자는 저 같은 사람은 손실이 났을 때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손절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시세보다 엄청 낮춰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팔면 팔리긴 팔리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빌라 전세 사기 많이 들어왔죠. 네. 지금 빌라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리죠. 본인이 전세 사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빌라 시장에 갔더니 빌라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해요. 옛날에는 전세가 1억 3천씩 해갖고 2천이면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전세가 안 들어와. 그럼 내 기본 여기 1억씩 들어가야 돼요. 근데 1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거는 낮춰도 안 팔려요. 그게 부동산의 리스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손절했을 것 같아요. 주식이었다면. 제가 주식 투자자였으면 손절하면서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면 돼요. 왜냐면 묶인 돈이 있잖아요, 거기. 네. 그 돈까지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했으면 저는 손절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손절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좋은 투자를 이어가면서 안 좋은 투자의 손실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자산을 모아가면서.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람들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팔아요, 말아요, 버텨요 이런 거를 누가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주식은 모르지만 그냥 투자자로서 우리 이 노란거북이님께 조언을 드린다면 현금 2억 6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못 팔겠어. 나는 정말 1원이라도 마이너스는 난 두 눈 뜨고 난 못 보겠어, 내가. 그러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내비둬, 그냥. 내비두고 2억 6천으로 이거를 메꾸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사고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방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기 신념과 그 원칙이 있을 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다른 주식 투자가 와가지고 아니 노란거북이님 이걸 지금 손절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괜찮습니다. 왜요? 얘네가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신풍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들고 있어요? 손절하는 게 낫지. 근데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 저요 현금 얼마 있거든요? 저는 이거 배운다 셈치고요 그냥 일단 놔두고 이걸로 공부해서 앞으로 안 잃을게요. 그래서 제가 5년 뒤 10년 뒤에 그거 발판 삼아서 10억 부자가 돼 있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남한테 물어봐. 네.
물어보지 말라고 네. 하면 구해줘 월보 없어져요. 그치. 그건 맞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떠먹여달라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나는 투자자로서 이런 신념과 원칙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리스펙하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오케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신 네. 제가 따로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선배로서 이런 부분은 유의할 걸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라고 조언한 이런 게 건강한 조언이거든요. 네. 근데 어떠냐면은 사람들은 이래요. 너님 유명한 분이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저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 어떨까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말이 자꾸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근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이런 거 아닌가요? 신풍제약도 나중에 되면은 무슨 신약 나오면 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이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떠냐면은 말을 아끼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말해주면 뭐예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건데.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노란거북이님한테 제한된 시간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네. 본인의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투자를 이렇게 접근할 거야 라는 내 신념과 원칙을 세워야 돼.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겠다. 그러면 책도 한 100권 보고. 현준 대표님 책만 몇 권이에요. 제 책도 있고, 물론 제 책은 부동산 책이지만, 그리고 전 세계 구루들, 100년씩 투자한 구루들이 써놓은 정말 보석 같은 해안이 담긴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서 눈앞에 있는 결정이 아니라 긴 결정, 긴 원칙과 원리를 세울 수 있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게 올바른 투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성하게 됩니다. 약간 느낌 오죠? 뭔 말인지 알죠? 네. 노란거북이님 내가 보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은 모르지만 투자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현준 대표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고수니까 이제 현준 대표님하고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너나유님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왜냐면, 노란거북이님 말고, 다른 분들께도 오늘 방송 콘텐츠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야 돼요, 투자자는. 왜냐면 모든 투자자가 똑같지 않아요. 네. 다 달라요. 네. 같은 주식을 하는 사람도 이 주식 저 주식 자기 투자 기준이 다 다르고 저 사람은 저걸 왜 샀을까, 저 사람은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저걸 왜 샀을까,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자도 똑같아요. 아니 왜 재개발 왜 안 해? 아니 왜 아파트 재고주택 왜 안 해? 빌라 왜 안 해?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상가 왜 안 해? 막 이렇게. 이거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다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각자의 영역에서 다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심지가 있어야 돼. 그런 성향을 유지하려면. 장이 안 좋을 때도. 네. 내가 하는 투자는 틀리지 않았어. 이거를 자기가 심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돼요. 왜? 투자로 돈 벌려면 기본 10년인데 1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노란거북이님은 그런 부분을 이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자꾸 흔들리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왜 흔들릴까 도대체? 제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경험과 기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경험과 기준, 지식이 없어요. 그럼 이걸 채우면 안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남의 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험과 지식, 기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봐야지. 경험 해봤어요? 네. 주식 투자? 주식, 네. 해봤죠? 네. 그럼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들었죠? 네. 자,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복귀하면 돼요. 기준이 있어요? 본인의 투자 기준이 있나요? 네, 나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네. 근데 그 기준 신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 것은 신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없는 그냥,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없는 거죠. 왜냐면 쓸 수 있는 네.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있게 투자 못 하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그러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지식이 있어요? 본인 생각하기에? 아니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거를. 지식은 책으로 채우면 돼요. 유튜브도 좋은데요. 유튜브는 내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판이 이해되고 났을 때 그나마 건질 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보세요. 많이. 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한 네. 100개는 봐야 돼요. 미니멈. 네.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돈이 들어가. 이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론이랑 실제가 다르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제 돈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투자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 기준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리스크가 있어요.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돈 다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책 보고 했다가. 그럼 피드백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 네. 이걸 조언해줄 전문가가 옆에. 아, 그렇지. 그게 정답이지. 왜냐면 투자는 제가 보니까요. 주식 투자자들도 부티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티크라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있어. 자기들끼리 막 아름아름 선배가 스승이 제자한테 전수해주고 이런 게 있고, 현준 대표님처럼 대학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계속 주식 투자를 이어왔던 선배 선후배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토론하고 자기 돈도 넣어보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부동산 투자 사사해준 제 스승이 너바나님인데, 너바나님이 운영하던 스터디가 있었어요. 몇 명 정도 되는.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물론 대가를 치러야 됐죠. 서로 남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고, 내가 여기서 왜냐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쵸.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가 아니면 남의 성공한 투자자의 투자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솔직히 이거 방송에 이거 편집해서 안 내보내도 돼. 만약에요, 진짜 주식으로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 스승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사사 받으세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누구예요? 누구 만났어요? 두 분 다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난 주식 몰라요. 주식 말고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도 하시니까. 근데 노란 거북이님 주식 하나를 해야 돼, 하나를.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저는 현준 대표님한테 배웠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현준 대표님한테 그런 대가를 치르고 배우세요. 현준 대표님 강의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거 개인적 약속을 할게요. 만약에 듣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내가 배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내 사비로 환불해 줄게.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진짜로. 아니, 그 정도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제가 환불해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월급쟁이 부자들, 나한테,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 팔아먹으려고 하냐?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빨리 그러니까, 빨리 성공은 아니에요. 근데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도 많이 자기가 속으로 삼키고 토해내고 삼키고 토해내는 작업을 통해 자기 걸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적어도 그걸 배우는 과정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옛날에 부티크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저 월브 스터디 이거 소수의 몇 명들끼리 자기들끼리 진짜 무슨 밤에 퇴근하고 모여가지고 밤에 김치찌개집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막 부동산 얘기하고 이런 모임에 들어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냐고.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어. 사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온라인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주식으로 진짜 나 한번 걸어보겠다. 내가 30대 중반은. 난 빡세게 할 자신 있다. 그리고 현준 대표님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세요. 전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는 동안 남의 말을 다 막아야 돼, 일단. 본인이 하는 일을 누가 배우러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노란거북이님한테 한 2달 배우더니, 노란거북이님, 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 이거 일 10년 했는데요? 저 이걸로 돈도 꽤 많이 벌었는데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대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은? 제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저는 저를 믿겠죠? 그렇죠. 그럼 너 거기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한 명을 딱 찍어요.
현준 대표님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아니어도 돼. 난 노란 거북이님 잘 됐으면 좋겠어. 아무나 괜찮아. 단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찍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대가를 치르고. 네. 아시겠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진짜 그냥 이런 주식이나 이걸 떠나서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되게 깨달은 게 많아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기 뭐야, 사연 보낼까 말까 했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보냈어요? 망설이지 않고? 네. 유튜브 보다가 이거 보내야겠다 이러고 보냈는데 선정됐을 줄 몰라가지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땡큐야.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 전화 오기 전까지 계속 유튜브 보면서 심장 두근두근하고 손에 땀이 계속 났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전화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심장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노란 거북이님. 이거 전화통화 해보니까 할만하죠? 네. 너무 값지죠? 그죠? 네. 네, 좋아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던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 사연을 사실 보내는 게 고민이 좀 되기는 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고민이 안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 방송 출연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어쨌든 저의 생각과 자산 상황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네.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주식이 엉망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무서웠는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현준 대표님이랑 연아이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현준 대표님이 또 종목 같은 거 보면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말 또 잘못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시간 들여서 준비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현준 대표님한테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또 네.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시고 그리고 전화 네. 종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노란 현준 거북이님. 대표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 고민들이 좀 많이 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답답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이 사람 되게 이렇게 똑똑한 다 사람이다. 제 고민들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너무 저희 즐겁게 얘기했고요. 아마 이 정도 실행력이라면 조만간 뭔가 저랑 만날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좋습니다.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말고 지금 실행력 요 정도면 바로 공부를 하실 것 같거든요.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디렉션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나 보다. 그래서 더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파이팅 하시고 우리 12월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조만간 한번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 저희 사연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 거북이님처럼 이 짧지만 한 통의 전화로 본인의 정말 꽉 막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면요. 화면에 네이버 검색창에 월부닷컴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가면 구해줘 월부가 있습니다. 네, 구해줘 월부에 재테크 Q&A라고 있어요. 저 재테크 Q&A에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을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사연으로 받아서 현준 대표님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재테크 Q&A에 남들한테 내 내용을 나는 보이는 게 싫다. 재테크 Q&A는 가볍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난 좀 진지하게 써서 나 이거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면 구해줘 월부. 저 화면 잠깐 올려볼까요? 저기 오른쪽에 구해줘 월부 있죠? 네, 저걸 클릭하셔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글 잠김이 돼서 남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